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제가 최근에 아주 인상 깊게 들은 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오멜라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물자들은 풍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의 한켠 지하실에는 한 어린아이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갇혀 있습니다. 옷도 입고 있지 않고요, 배설물에 뒤엉켜서 살고 있고, 식사라고는 기름과 옥수수가루 이 정도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멜라스의 그 행복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살면서 언젠가 한 번씩은 봐야만 하고요, 또 누구나 원하면은 이 아이를 찾아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의 불행한 삶을 보고 정말로 그 슬픔을 느끼고, 또 대비되는 자신의 행복한 삶에 토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이 아이를 구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오멜라스라는 마을의 행복, 유일한 조건 계약은 뭐냐면은 절대로 이 지하실에 갇힌 아이를 구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구해주게 된다면은 오멜라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번영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오멜라스라는 이상적인 국가는 이 아이의 불행이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못하고 이 아이의 비참한 삶을 놔두고 방관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 입구를 떠나 이 오멜라스를 떠나간다. 자, 이게 바로 1973년 어슐러 K 르긴이라는 소설가가 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대요. 현대 선진국이 누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인류세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실제 그 아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편리함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연결지어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그 지하실의 그 아이 만나러 가보시죠. 자, 우리의 번영을 위해 희생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제3세계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인류세 문제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자, 인류세라는 말은 최근에 나와가지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별할 때 그 지층에 주로 담아져 있는 화석 성분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질 연대를 나누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는 삼엽춘 그런 것처럼 자연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이 다 지층의 특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세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산화탄소, 방사능, 질소 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층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화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너무 큰 나머지, 자, 사실 지구가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겪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은 인류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질 시대에 새로운 특징이 생겨난다는 건데, 자, 인류세 지층에 어떤 화석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정말 편리하게 플라스틱들 많이 쓰고 있고 커피도 많이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또 우리 편리하게 집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쇼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게 되면은 내가 주문한 물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플라스틱 포장과 종이 포장과 스티로폼과 각종 쓰레기도 함께 오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앞으로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구가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배송 시장도 늘어나게 된다면은 쓰레기 문제 정말로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우리 동물들이 먹고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심지어 이런 동물뿐만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어서 우리 자체, 인류 자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지하실에 갇힌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소식을 보지만 방치해두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고기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뭐 지금도 가끔 먹습니다만 저는 사실 육식주의자야 라는 이야기를 10년 전에만 해도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도저히 창피해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고기가 저렴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소 같은 경우엔 지구에 지금 15억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고 돼지는 10억, 그리고 닭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지구에? 약 23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체수만 보자면은 뭐 역사상 정말로 번영에 성공한 동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사실 얘네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죠. 자, 반면에 야생동물,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이 초원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전체의 약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싸게 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질들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개체종, 개체수 자체를 인류가 바꿔버린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생산을 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복지 같은 거 생각할 여력이 없죠.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운동도 시키지 않고 무조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생명이 제품이 된 시대이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뭐 공장에서 만들어지듯이 고기들이 저렇게 생명들이 잘려서 나가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우리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살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일종의 가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싸게 고기를 섭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돼지들이 좁은 폐사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잘 퍼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들이 또 간접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알고서 놀란 사실이 이건데요. 여러분들 돼지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돼지의 IQ는 뭐 다 다릅니다만 75에서 85 정도, 높게는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자,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강아지보다, 개보다도 돼지의 IQ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굉장히 무시하는데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이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들의 맛을 위해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치킨들 난리잖아요. 정말로 치킨 하면은 우리의 대표적인 고기 식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치킨, 치느님을 외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멜라스에 갇힌 그 아이처럼 이렇게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닭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닭의 평균 수명이 7에서 한 13년 정도로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먹는 치킨의 경우에는 얼마나 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닭이냐면은 거의 한 달 정도라고 해요. 왜냐면은 한 달 정도면은 다 클 수 있게끔 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또 한 달 안에 정말로 토실토실하게 살찔 수 있게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먹이를 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좀 끔찍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5살에 150kg이 된 아이와 같은 꼴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우리가 얘네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맛을 위해서 먹는 치느님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닭 같은 경우 230억 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세 지층의 또 다른 특징,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주가 되는 것은 동물뼈, 그 중에서도 치킨뼈가 인류세 지질의 특징일 것이다, 화석의 특징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 미래에 지구가 멸망하고 외계인 찾아와가지고 지층을 이렇게 분석하게 된다면 뭐야, 왜 이렇게 닭뼈가 많어? 이 행성은 닭들의 행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옷이라고 쓰고 패션이라고 읽죠. 자, 그런데 최신 패션에는 한 가지 정해진 룰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해는 신선하되 내년에는 촌스러울 것. 이게 바로 룰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매년 옷을 새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존경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옷장을 계절에 열 때마다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라는 이 패션 업계가 우리를 학습을 시켜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옷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구에 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의 로망 하면은 역시나 세계 여행. 다른 나라 뭐 하와이라든지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 찍어가지고 딱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로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살짝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비행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CO2의 양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교통수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내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비행 여행을 떠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우리들이 늘상 뉴스, 언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미래예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오멜라스에 갇힌 그 아이를 보는 것 마냥 우리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할 얘기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하지만 그 사실을 외면해 버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내용에서 특히나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소비 죄책감 문제입니다. 이것이 산업 전반, 경제 전반, 직업 영향,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텀블러 깜빡했네. 그냥 사 먹지 말까? 왜냐면 사봤자 쓰레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배송시키고 뭐 물건 사면 또 쓰레기인데 그냥 사지 말까?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끔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유해성이라든지 동물 복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신 분일수록, 아니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모를 때는 마음껏 먹었다면 알면 알수록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짱 되기 위해서 닭가슴살 많이 드실 텐데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거 나 몸 좋아지자고 이렇게 닭들을 희생시키는 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점점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옷 살 때마다 나 조금 예쁘게 포장하겠다고 또 쓰레기를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나 좀 추억 만들자고 지구에 그 해를 가해? 나중에 나 또 노후 됐을 때 환경 안 좋아지면 나한테 위해가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런 죄책감 문제는 앞으로 점점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이런 죄책감 문제에 포커스를 두시고 어떻게 죄책감을 줄여주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실 때도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직업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책감도 문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오멜라스 사람들이 누구나 그 아이를 볼 수 있지만 구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왜냐면 그걸 구해주는 순간 우리의 비참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 늘상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일단 더 많이 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갖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고 온갖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판매하고 더 싸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일단 목표잖아요. 부자 되는 게 목표니까. 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잠깐, 대신에 싸고 편리한 걸 이용하는 게 주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익을 원하지 장기적으로 세상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오멜라스에 갇힌 그 아이의 비참함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동물의 비참함을 얘기한다든지 지구에 끼치는 그 위해성을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와, 너 정말 생각이 깊은 아이구나 하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죄책감,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발언하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하고 꺼려하는 현상, 이런 사회적인 압박 역시도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옷에 쓰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2002년에 샀던 레드 데빌스 이런 붉은 악마 티를 입고 나가면 싫어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전에 실제로 모피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나왔길래 아, 야, 너 밍크의 원수다 이랬더니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비참함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또 이 생각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오멜라스에 갇힌 아이를 지하실에서 구해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런 겁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대량 생산과 소비를 멈추자라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순간 경제가 폭삭 망할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겠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끄떡하지 않을 과연 집권당이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만 뭔가를 생산한다 하면은 물건값이 너무나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 품목들을 사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사리 지구를 보호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아이를 구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은 느끼지만 자꾸 외면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그 죄책감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비건이죠. 비건 중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물의 그 비참한 삶 때문에 비건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이효리 씨가 이제 고기를 안 드시죠. 뭐 생선은 드시지만 뭐 그런 예를 볼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 성분으로만 이제 고기 맛을 똑같이 재현해 가지고 만든 이러한 제품들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제품을 배송받는 대신에 내가 나의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세제를 담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식품 같은 것을 담아오는 이런 방식의 매장들이 유럽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이 캠페인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써있죠?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말라는 이 광고를 이 자켓을 만든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해서 이 옷을 만들지만 이 옷을 살 때마다 환경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으니 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오래 입으시고 살 거면은 중고 옷을 사라. 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메시지에 이제 딱 감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여행에 따른 그 비행에 따른 CO2 배출 효과 그 위해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는 최근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Fly to Shame. 비행 부끄러움 운동인 거죠. 한마디로 비행을 하는 것은 좀 창피한 행위라는 겁니다. 대신에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가 적은 선박이라든지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선진국은 참 선진국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반도 국가이자 북한 때문에 이제 단절된 뭐 섬나라라고도 볼 수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이
과연 우리 세상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미래를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생활을 하려면 불편하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노력은 하지만 타협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사람들의 제1 목표, 포커스는 이런 것인데 완전히 이런 식으로 세상의 주류가 바뀌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속 가능한 수익을 우선시하고요.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하는 이런 소비자가 생겨나고 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세상에 미칠 영향 자체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이런 것이 보통이고 정상 상태가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미래고 결정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 내용과 일류스의 내용을 한번 잘 섞어가지고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구 한 개의 경계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계가 2030년에 필요로 할 도시의 60%가 아직 건설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도시들, 세계의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의 인구도 늘고 도시도 늘어가게 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는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이 위해성이 많이 느껴지고 정말로 환경이 우리한테 복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후세까지 갈 것도 없고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의 노후 30년 뒤 40년 뒤의 생활은 어떨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는 상당히 문제인 것이고 과학이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도박을 걸기도 힘든 상황이죠. 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저희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될 것들 얼마나 심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겠어요. 또 깨끗한 물과 공기와 그런 것을 살려면은 비싼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또 환경에 있어서도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이 환경 쪽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탄생했죠.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막 유엔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뺏어갈 수 있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당신들은 비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에 소비 죄책감을 말씀드렸는데 죄책감은 소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출산에 있어서도 죄책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이를 과연 이렇게 환경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출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환경이 계속 나빠졌을 때 부모가 느끼는 그 죄책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세에 대한 이 죄책감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죄책감 문제였어요. 자, 오늘 오멜라스 얘기를 계속 드렸으니까 우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오멜라스에 갇힌 이 지하실의 비참한 아이들을 늘 보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해줄 용기는 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일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입장에서도 말이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